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3년 6월 5일자로 올린 무소속 비례대표제에 이어서 정치개편 해천모여 시리즈 그 두 번째로 1+2 3인 1조 3위일체 3권 분립 국회의원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하여 최근 6월까지 단톡방과 밴드에 여러 차례 글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만, 이것이 전혀 생소한 것인데다가 글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1+2 3인 1조 시스템은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 정치판 상황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법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에서는 실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년 2사 총선에서 확실히 당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것을 직접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투표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영상을 먼저 이해하신 뒤에 글로 올려진 자료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화면에서 커뮤니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보다 훨씬 많은 게시물 자료를 보실 수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시간이 이게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얼마 전부터 게시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청년정치연합은 동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그러니까 게시판을 주로 활용하는 유튜버를 빙자한 게시판주의자, 유튜버의 탈을 쓴 게시판주의자쯤으로 생각하시고 여기로 오시면 그 커뮤니티란을 먼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동영상이라고 사실 하기에 참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그런 동영상으로서의 그 요소를 못 갖춘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1+2 3인 1조 개념을 이해하시면 다양하고 활기찬 선거 전략과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이 1+2 이 3인 1조의 이 시스템, 이거를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떠올리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하고 개발을 하시면 더 훌륭하고 뛰어난 기법이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그 많은 사례 중에서 한 부분, 국힘이나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후보 많죠 지금. 그 다음에 공천을 받는다고 해도 본선에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후보들을 사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모두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정당에서 당직이든 뭐든 선거에 참여했던 그 신인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이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까 나머지 후보들은 일단 차차 다루기로 하고, 그 중에서 지명도가 높은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 이 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지지하는 사람을 바꿔치기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지난 총선에서 나경원이 동작에서 낙선을 했죠. 여기에 나경원을 법적인 후보 플러스 제2의 이준석,
제3의 안철수 이렇게 세 사람을 3인 1조 후보로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낙선한 노원에는 이준석을 법적인 후보로 해서 제2의 안철수 플러스 제3의 나경원 이렇게 3인 1조 후보가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안철수가 당선된 분당에서 지금 뭐 공천이 되느냐 안 되느니 뭐 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안철수를 법적인 후보로 해서 플러스 제2의 나경원 플러스 제3의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을 3인 1조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이렇게 3인 1조로 3개 선거구에 출마를 합니다. 자, 이렇게 3인 1조 후보가 지금과 같은 정당 공천 단독 후보에 비해서 당선 가능성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3개의 선거구 중에서 한 곳만 당선되어도 3명 모두 당선되는 효과와 같습니다. 이렇게 당선이 3개 중에서 하나는 당선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당선을 확보한 상태에서 당선된 선거구 수가 늘어날수록 영향력과 정치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동작의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 노원의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 분당의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이거 각자 만약에 이 세 군데서 다 당선이 된다 그러면 각자 혼자서 따로 한 것보다 훨씬 유리하고 편하지 않겠어요? 자, 법적 후보 외에 나머지 2명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걸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이거 흔히들 선거 때 하는 일시적인 뭐 후보 지지, 뭐 지원 유세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언제 뒤통수 치고 서로 깨지고 찢어질지 모르는 이 나눠먹기식 후보 단일화 차원도 아닙니다. 그거랑 같은 거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제2회, 제3회라고 제가 표현한 이 후보들은 당선된 후에도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게 3분의 1씩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 이 삼위일체 상권분립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 국회의원으로서 의결행위, 정책 결정, 인사와 관련된 문제, 재정에 관련된 문제는 이 당선자 혼자만 결정해서는 안 되며 세 사람이 동등하게 대화, 토론, 설득, 이해, 양보, 승복을 거쳐서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노라고 유권자와 국민들께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상권분립 국회의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인 1조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께 그렇게 약속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 3명 서로 3명이 모두 이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자기 독립적으로 자기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으며 어느 하나가 독불장군처럼 설쳐될 수도 없는 상권분립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이 3인 1조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 법적인 후보자인 동작구를 예를 들게요. 법적으로 후보는 나경원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나경원이 맡아서 3분의 1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2의 이준석은 뭐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3분의 1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제3의 안철수는 정부직이나 국무위원이나 뭐 기관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3분의 1 권한을 행사하고 새로운 그 정치권 외에 외부 인재는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캐
뭐 투잡 성격으로 3분의 1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정치권 외부의 인재들이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기회를 크게 넓힐 수 있으며 그만큼 인재 발굴과 활용의 기회가 많아집니다. 유권자들께는 한 표로 3명의 일꾼을 배출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국가는 추가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도 300명인 국회의원을 그 3배인 900명 규모로 인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나눠서 3사람으로 분산을 한 거니까. 자, 이 3.2일체 이 상권분립 국회의원의 이제 의정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민감했던 검수완박이 있었고 체포동의안이 있었고 뭐 간호법 등을 이제 예로 들겠습니다. 자, 유권자와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당선자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되며 3명이 동등하게 대화, 토론, 설득, 이해, 양보, 승복을 거쳐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그 결과를 공개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3명이 의견이 엇갈려서 저희는 의결 참여를 포기합니다. 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고 2대1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참여를 꼭 해야 돼. 참산인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 2대1로 의견이 나뉘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추첨이나 가입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고 지난 석 달 동안 세비와 상호금 총 얼마를 받았는데 저희 3사람이 협의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치판에서 이게 씨가 말라버린 대화, 토론, 설득, 이해, 양보, 승복 이 문화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이 3.2일체 상권분립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거 혼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이 세조가 됐다면 이거 어떤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끔 뭐 나머지 2사람이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를 구성을 해서 3인 1조로 각 선거구에 출마를 하는 겁니다. 자, 이 3인 1조 후보의 이 득표 전략 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동작의 예를 들어서 동작에서 나경원이 못마땅하지만 이준석이나 안철수라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권자는 나경원을 찍어줄수록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나 안철수를 밀어주고 싶어도 후보가 아니니까 표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표를 받는 형식을 나경원이 대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에게 표를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준석이나 안철수에게도 3분의 1씩 권한을 주는 거니까 나경원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를 흡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 역설적으로 나는 무조건 나경원은 안 돼. 이 못마땅한 유권자도 나경원을 찍어줄수록 유리합니다. 왜냐? 어차피 나경원이 당선이 돼. 그러면 너 당선된 거 국회의원 권한 중에서 3분의 1은 좀 뺏고 싶어. 그 뺏어서 안철수, 이준석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3인 1조로 해서 이 3개 선거구에 출마한 이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건 뭐 여러분 각자 판단해 보시고 오히려 이것은 그 경쟁자가 될 국힘과 민주당의 반응과 움직임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이 3인조보다 경쟁력을 가진 단독 후보를 발굴하고 공천할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급의 사람이 이 3사람을 이길 수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아. 또 국힘이나 민주당에서 나 이 3사람하고 맞붙어 보겠다고
공천 달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못 나설 것 같은데. 여튼 3인 1조로 해서 그 세계 선거구에 출마한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서 한번 찔러보면 알 수 있겠죠. 국힘에서 나경원, 이준석, 안철수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이 세 사람이 이 세 사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저는 저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마땅한 후보자가 뭐 없으리라고 보지만, 설령 강력한 어떤 단독 후보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힘과 민주당은 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를 치든 치지고 볶든 그대로 내버려두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이 나라의 주인이며 모든 선거의 주역인 국민, 지역 주민, 즉 유권자들께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민심과 민의를 살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3인 1조 시스템의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3인 1조 후보들에게도 어떤 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유권자들께서 더 바라는 것은 없는지 미리미리 살피고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모으기 위해서 인재들을 더 불러들이고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모의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까 동작에서 나경원 플러스 이준석, 안철수 조뿐 아니라 이들을 기호 1번으로 해서 기호 2번 정봉주 플러스 김주화, 기호 3번 변희재 플러스 김유정, 기호 4번 용혜인 플러스 신동욱, 기호 5번 박원석 플러스 이부진, 기호 6번 양향자 플러스 백종원, 이것을 똑같이 그대로 노원구와 분당에도 적용을 하고, 또 이 방식을 응용을 해서 도봉구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여러분께서도 자유롭게 다른 인재를 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응용하고 확대하여 모의 경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모의 경선 투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3인 1조 시스템의 그 실효성을 확인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창의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응용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의 경선 투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으로 앞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